최신 이슈의 흐름을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생활 밀착형 과학 매거진 사이언스톡에서는 유시연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표현도 쓰셨죠? 그런데 이제는요, 마른 바닥의 싱크홀이라는 신종어가 나올 것만 같습니다. 지난주 길을 걷던 20대 남녀가 땅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용산 싱크홀 사고는 그 순간이 길가의 CCTV에 고스란히 찍히면서 전국, 아니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런데요, 이 네티즌들의 반응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흐르면서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네요. 7위, 남녀 삼킨 용산 싱크홀. CNN과 데일리 뉴스 등 미국 언론이 용산 싱크홀 사고를 동영상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버스에서 두 남녀가 내립니다. 인도를 걷는 순간 보도블록이 헌 판자처럼 꺼지며 순식간에 땅 밑으로 추락했는데요. 깊이 3m, 지름 약 5m의 싱크홀이었습니다. 두 남녀는 싱크홀에서 20여 분간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요. 다행히 구조 후 큰 부상은 없었다고 하네요. 네티즌들은 큰 사고가 아닌 것에 안도하며 20대 남녀, 이거야말로 진정한 인연이다. 어떻게 저렇게 맞춘 듯 떨어지나, 핑크빛 기류가 흐르네 등 은연중에 로맨스를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6위, 2020년 북한 핵무기 100개 보유 예측. 대북 핵제재가 시급해 보입니다. 국방부가 2년마다 발표하는 국방백서를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미국의 대표적 북한 전문가 조엘 위트의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네요. 그는 이대로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한다면 2020년에 한국과 미국, 일본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다음 달 미국과 함께 시행될 한미연합 키 리졸브 연습에서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5위, 제발로 파출소를 찾아간 마약범. 길가에 쓰러져 있는 10대 소년. 경찰이 다가가자 환각 증세로 횡설수설합니다. 일본에서 먼저 유통되기 시작한 허브 마약은 천연 허브에 약물을 혼합해 만들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아 탈법 허브라고도 불립니다.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허브 마약을 들여온 일당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20kg, 무려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을 밀수해 직접 제조까지 했다네요. 완제품을 일본에서 들여왔을 때는 그 약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제조자를 직접 한국에 들여와가지고 다시 그 제조를 한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 합법적인 마약을 판다며 사람들을 끌어모은 일당들. 아직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 법의 허점을 노린 겁니다. 하지만 허브 마약은 환각 효과가 대마초의 10배, 부작용도 아주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들의 계속되던 범행은 판매자가 자신이 팔던 마약에 취해 제발로 파출소를 찾아가며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4위, 막을 수 없는 개인정보 유출. 정부가 신종 마약만큼 골머리를 썩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2006년에 야심차게 발표한 아이핀인데요. 이 아이핀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신분을 확인하는 데 쓰여왔죠. 근데 복잡한 절차 때문에 외면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최근 인터넷에서는 이 아이핀이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생년월일과 성별부터 출생신고 지역까지 주민등록번호에는 한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출된다면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한데요. 요즘 그런 유출 문제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철저한 관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대다수 사이트에서는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아이핀 중 하나를 골라 본인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던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인터넷상에서 아이핀은 단돈 2,000원만 주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데요. 이렇게 도용된 아이핀은 온라인 거래 사기나 불법 홍보물 게시 등에 이용됐습니다.
아이핀 도용 자체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 일어나는 심각한 2차 피해들, 정보 유출 대란이 일어난 1년 전과 변한 것이 없어 씁쓸한 현실입니다. 피 같은 세금이 줄줄, 실리콘 가짜 손가락. 2위, 야생 진드기 사람 간 감염 확인. 한나라의 공무원들이 야근 수당을 받아 챙기려고 영화에나 나올 법한 기발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실리콘으로 가짜 손가락을 만들어 지문 인식기를 속인 건데요. 미술을 전공한 박모 소방교의 도움을 받아 실리콘으로 직접 지문을 떴다고 합니다. 이렇게 받아낸 초과 수당이 한 해 300여만 원이 넘었는데요. 경찰은 이들 3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SFTS 바이러스가 사람 간에 전파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감염 환자를 돌보던 종합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 바이러스에 2차 감염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SFTS의 최선의 예방책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예방수칙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잔디밭에 누워서 봄 날씨를 즐기는 건 상상으로만 가능한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나들이를 방해하는 것 진드기만이 아니죠.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는데요. 외신의 표현처럼 이만하면 스모게돈이라 부를 만한 것 같습니다. 금주의 1위, 한반도를 덮친 스모게돈. 2002년 황사 농도를 측정하기 시작한 뒤 최고의 수치입니다. 이 정도면 10톤 트럭 63대 분량의 흙먼지를 서울 하늘에서 쏟아붓는 격이라고 하는데요. 중금속, 발암물질 잔뜩 머금은 이 스모그 대참사에 국민 건강 비상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3월에는 대형 황사가 더 잦아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황사가 온다면 주로 3월 전반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 황사 발원지 상태가 황사가 발원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황사가 온다면 강한 황사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처법은 없을까요? 마스크를 구입할 땐 꼭 KF, 즉 코리아 필터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KF 뒤에 숫자가 클수록 더 작은 먼지까지 잡아준다네요. 또 요즘 인기가 높은 공기청정기는 2.5 마이크로미터의 초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필터를 장착한 제품이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사이언스 토크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정보를 하나 더 드리자면요. 3월부터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책임 부담률이 100%에서 50%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깜빡하고 카드 뒷면에 서명을 안 했다면 부정사용 금액을 그대로 떠나야 했었거든요. 앞으로는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요, 카드를 발급받으면 반드시 받자마자 뒷면에 서명하는 습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사이언스 톡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